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백년대계란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을 뜻합니다. 국가나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정책을 수립할 때 눈앞의 이익만을 살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백년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하지요. 지난 2017년 조계종단에서는 미래 전략 수립 및 화합과 혁신을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에 새롭게 임명되신 신공 스님을 모시고 조계종의 새로운 100년에 대한 앞으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스님. 네, 우리 지대방에 출연하셔서는 사단법인 동년 이사장으로서 출연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린이 포교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나눠주시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님의 소임을 새로 맡으시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출연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그래서 더욱더 바쁘게 지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종단 소임을 보다 보니까 그렇죠. 또 백년대계 본부의 여러 가지 네. 업무를 파악하고 또 일을 진행하는데 좀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장유에 있는 사찰도 살피셔야 되고 또 소임도 살피셔야 되고 그래서 예년보다는 더 많은 일들을 또 해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 종단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아마도 스님께서는 총무원 소임으로 첫 소임이지 않을까 싶네요. 첫 소임입니다. 소임을 사무총장 소임을 맡고 들어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백년대계 본부가 종단의 여러 가지 종책 개발이라든지 그렇죠. 또 종단의 안팎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역에서도 뭐 우리 스님은 어린이 포교도 참 많이 활성화시키고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장유에 있는 사찰도 도심 포교에 적합하도록 지금 포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역에서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셔서 스님 몫을 다 해내고 계셨는데 앞으로 스님이 오셔서 또 기대가 됩니다. 신공 스님께서는 아주 큰 그림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지난번에 녹화 때도 방송을 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린이 포교 백년대계를 이제 세우시다가 이제는 종단의 백년대계를 준비하시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백년대계 본부에 대한 소개를 우선 좀 해주시고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종단의 백년대계 본부는 총무원장 스님의 직속 기구로서 그렇죠. 현재 5개 위원회와 또 불교 사회연구소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종단의 어떤 정책 개발, 또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또 특히 이제 종단의 화합과 혁신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지금 백년대계 본부 기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 전에는 보니까 백년대계 본부 조직 개편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앞서서 스님 말씀 중에
위원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네. 이제 화쟁위원회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예, 불교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쟁위원회가 많은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화합과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이제 종단의 여러 가지 미래 전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 위원회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하면 문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화 창달 위원회가 있고 이제 100만 원력 결집이 불사가 있습니다. 예. 올해는 특히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속도를 낼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 100만 원력 결집은 정말 모든 불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작은 정성을 모아서 큰 뜻을 이루는 불사인데,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초창기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붐이 좀 일어나다가 이제 어떤 집합 금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현재 불사가 조금 이렇게 잠시 정체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지만은 이제 이 추진력을 가지고 또 이제 원장 스님을 비롯해서 저희 이제 모든 총무원에 또 이제 스님들이 함께 이 불사를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 1년을 어떻게 보면은 1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그 202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돌아보면 무엇을 했나 싶을 정도로 뭐 우리 사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또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100만 원력 결사 이 부분은 또 꾸준히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에 동참하면서 또 종단이 추진해온 모금 문화를 바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시작할 때 작은 정성을 모아서 큰 원력을 만든다라고 하는, 하루에 100원.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고 또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자들이 직접적으로 사찰에 가서 또 이제 뭐 가정에서든 이런 어떤 그 바로 저금통을 가지고 모금하는 부분이 조금은 한계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을 통해서 요즘 이제 어떤 시대에 맞게끔 그런 새로운 모금 전략을 지금 이제 개발 중에 또 이제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스님.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으로 모든 법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께서도 사찰에서 거의 불자를 볼 수가 없고 비대면 법회를 진행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금도 비대면으로 가능한 걸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성과는 사실 이 4대 수건 사업이 한 걸음 나아가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불자들이 하루 100원이라는 서원이 모여서 국내외 불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인도의 그 부다가야의 이제 한국 사찰 분황사를 건립하는 부분은 작년에 아마 기공식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대웅전 네. 그 기반 공사라든지 이제 골조라든지 이런 그렇죠. 공사들이 순조롭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아마 4월이면 네. 대웅전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나서 내년에 이제 한 7월이나 9월쯤 되면 완공과 더불어서 네.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는 점안 법회까지 그렇게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왜냐하면 인도가 더운 나라라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우리 한국 스타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축 기술이 네. 원체 뛰어나고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예. 실제 이제 그 공사하는 현장 사진들을 네. 저희가 좀 봤는데 전부 인력만 네.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사 기일도 더디고 그렇죠. 또 어떤 기후라든지 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골조나 이렇게 이제 이런 공사들은 네. 우기 되기 전에 네. 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돼서 네. 조금 이제 이렇게 그 진행을 속도를 내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분황사 불사는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그 육해공 계룡대에 네. 이제 건립하고자 하는 네. 그 영해법당입니다. 아. 호국사라고 하는 네. 지금 법당 건립 불사는 기공식은 했죠. 기공식은 그랬군요. 했는데 예. 지금 기공식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설계를 네. 해서 이제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바로 아마 이제 그 군종교구와 네. 더불어서 이제 불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특히 이제 그 경주의 남산에 있는 열암곡 네. 마애불 마애불. 세우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네. 저희 백년대계 본부와 또 문화부와 네. 그다음에 불국사, 네. 그다음에 경주시하고 네. 같이 현장에 가서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됐는가 이 그렇죠. 부분도 네.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번 네. 현장 확인을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불교 요양병원 건립 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그 일산병원의 부지인데 네. 예. 이 부지를 좀 이렇게 대토하는 네. 이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면 바로 이제 이 부분도 요양병원 건립 불사도 네.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4년 동안에 다 이루기는 정말 큰 사업들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도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앞서고요. 또 일선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스님들께 또 제가불자님들 함께하는 소임자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불사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우리 전국에 있는 네. 모든 불자들이 네. 정말 그 작은 마음, 네. 정성 이런 또 원력들이 네. 모아져서 맞습니다. 이 불사들이 하나하나 예. 진행이 돼서 원만 회항될 수 있을 때까지 네.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 시간을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종단에서 저렇게 굵직한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또 같이 모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연초에 기자회견에서 이 종단의 혁신 과제는 조계종의 미래 전략, 그러니까 싱크탱크인 백년대계 본부를 통해서 담론과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이신 신공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종단의 혁신이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저희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백년대계 사무총장 소임을 맡으면서 네. 정말 제 자신에게 하나의 화두가 됐던 것이 혁신이라고 하는 그러게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혁신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는 보면 이제 새롭게 바꾸어 간다 뭐 이런 뜻으로 그렇죠. 이해를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조계종단의 여러 가지 상황, 네.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사실 이러한 어떤 혁신과 또 종단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네. 종단의 어른 스님들을 비롯해서 또 종단의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연구자들 비롯해서 네. 많은 연구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그런 어떤 혁신에 우리가 이제 그 종단이 가지고 있는 규제 또 어떤 제도나 또 네. 의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한 방향을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일관되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조계종단이 뭐 좀 생각해 보면 보수면 보수라 할 수 네. 있는 좀 예. 이렇게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네. 이렇게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이 네. 조금은 네. 이렇게 시대 변화보다 네.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런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가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또 시대를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 또 사실은 종교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혁신의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네. 사실 이것은 제 혼자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화합과 혁신위원회라든지 네. 이런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 이제 좋은 의견들도 듣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스님이라면 또 그러한 부분을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또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스님께 보내는 전적으로 믿음이 있는데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사실은 보수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꾸준히 있어 왔어요. 예,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불교는 좀 앞서가지 못한다 하는 이런 느낌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 나 자신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 예, 그런 생각들로 우리 종도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출가한 스님들도 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우리 불자님들도 좀 의식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좀 맞춰서 이제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이 종단이 앞으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도 하고 대응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갖춰지지 않겠나.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강제적으로 어떤 뭐 규제나 어떤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출가한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고 뭔가 어떤 시대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출가 수행자들이 상당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섞여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또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안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 그게 혁신이 드네요.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이 종단 혁신의 길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그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죠? 예, 사실은 이제 이 어떤 종단이 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종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백년대계 본부 안에서 네.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의 활동들이 네.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어떤 힘을 갖고 어떤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이제 여러 이제 좀 그 각 분야에 이제 생각을 가진 스님들이나 네. 또 학자들이나 또 사회 활동가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네. 이렇게 종단의 문제들에 함께 고민하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실행 방안도 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과 이상을 혼돈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현실의 바탕 위에서 네. 우리가 생각하고 공감해야 되지 그냥 단순히 어떤 이상적으로만 네. 또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만 이제 생각해서도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나아가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이신 신공 스님을 모시고 우리 종단의 백년대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참 고민들이 많이 깊은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셔서 우리 종단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그런 백년대계 본부가 되길 희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을 시청해 주시고 또 붓다회를 통해서나 ARS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BTN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실히 또 더 멀리 더 넓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시청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신공 스님은 지난번에 모실 때 어린이 포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이 포교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우리가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책임과 의무가 바로 어린이 포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종단의 내일을 위한 백년대계의 핵심에서 어린이 포교 어떻게 앞으로 펼쳐가야 좋을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종단이 이렇게 어린이 포교라든지 청소년 또 군 포교라든지 이런 포교 부분은 사실 우리 포교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구도 하고 또 포교에 대한 전략도 세우고 또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저희가 또 이제 미래세대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계층에 소속돼 있는 전문가나 또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단순히 저희는 이제 포교의 어떤 방향보다는 이제 그 세대 어린이들이 고민하는 부분 또 청소년 또 우리가 청년 이런 각 세대마다 현재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이제 접근해 가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미래세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깊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님이 계시는 곳은 그 불모지나 다름없는 장유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곳에서 이 불교계 내에서 어린이 포교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년 이상을 스님께서는 매진해 오셨어요. 어린이 포교의 원력을 세우신 인연 그리고 또 어린이 포교를 30여 년 해오신 그 동력 과연 무엇일까? 좀 말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포교를 접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스님으로서 그 당시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학인으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린이 포교가 지금처럼 네. 이렇게 정말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정말 어린이 포교가 활성화됐던 그렇죠. 그런 시기였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어린이 포교 부분이 좀 쇠퇴하면서 네. 그런 와중에도 이제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 포교뿐만이 아니라 뭐 청년 쪽이든 이런 포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포교에 대한 이런 관심들을 가지게 됐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30여 년 세월이 지났어요. 예, 예. 네. 무엇으로 힘을 내십니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결국은 어떤 뭐 제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힘보다는 네. 어떤 당위성, 네. 우리가 당연히 출가자로서 해야 된다는 필연성, 네.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사찰을 주로 네. 포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사찰에 오랫동안 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네.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라든지 또 청소년 이런 다양한 계층들을 만나면서 네. 그들을 이제 부처님 세계로 네. 또 이렇게 이끌었을 때 그 안에서 또 그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네. 또 올바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이 포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불교 인구가 급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은 위기라는 이 말을 쓰고 싶진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교 인구 급감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불자는 뭐 요즘 워낙에 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포교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매년 우리가 고민하는 거지만 스님께서 30여 년 현장에서 보낸 그 경험으로 스님은 어떤 방안을 고민을 하고 계실까 싶네요. 가장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네. 관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사찰, 네.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모든 스님들이 네. 이 어린이 포교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 제가 불자님들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린이를 두신 부모님들 네. 이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어린이 포교에 마음을 일으켰을 때 네. 지금 현재 우리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 어린이 포교가 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동력이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네. 지원인데 저도 이제 뭐 제가 있는 사찰에서 어린이 포교를 하고 여러 가지 포교 활동들을 하지만은 결국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네. 포교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관심과 지원만 갖춰진다면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침체되어가는 다양한 그 분야의 포교의 어떤 힘들이 네.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네요, 스님. 정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종단의 100년 대계가 가장 우선돼야 될 게 어린이 포교. 예. 왜냐하면 어린이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가장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포교원에서도 고민들 하겠지만 그래도 100년대계 본부에서 좀 더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신공 스님께서는 시대에 맞는 이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 개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네. 이제 이런 어떤 예전에는 이 어린이 포교가 놀이 문화 중심이었어요. 네. 놀이 문화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모들이 네.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교육에 대한 네. 열의가 대단하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절에 보냈을 때 얼마만큼 학습에 효과가 있느냐. 네. 이것이 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사찰들도 또 어린이 법회에 또 이렇게 하는 사찰 여러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을 다양한 어떤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정말 학습 효과도 높이고 불교적 신앙심도 키우고 인성도 바르게 하고 이런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마 요즘에 이제 좀 그 대두가 되고 있는 명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좀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학습 효과와 연관된 놀이를 이렇게 중심으로 개발해서 재미와 또 한편으로는 또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저희 그 사단법인 동년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불자님들 중에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요즘 뭐 전문가들이 거의 다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그 불자님들이 나오셔서 또 봉사를 해주시면은 전문가가 투입되는 그런 그 놀이문화 참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는 불자들도 계시고 그림을 잘하는 불자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아이들 그림 그리기도 하고 영어로 또 법회도 해주고 이러면은 절에 보내서 아이가 영어를 익혀가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린이 포교를 잘 이끌고 있는 사찰들에서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재능 기부를 받아서 뭐 음악이든 또 미술이든 또 뭐 스포츠든 그런 거와 연관해서 단순히 이제 어떤 종교의 어떤 의식 행위만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또 이렇게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하는 사찰들이 이제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자기가 전공을 한 가지씩 갖고 계시다면 그 재능을 묵히지 마시고 사찰에 오셔서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공 스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출가를 하기 전에 어떻게 부처님과 인연이 됐을까? 우리 사실은 스님들이 이런 거 잘 안 여쭤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스님들을 모시게 되면 뭐 제가불자님도 나오시게 되면 여쭤봅니다만은 어떻게 인연이 되었기에 오셔서 이렇게 또 큰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출가는 동진 출가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절에서 이렇게 출가를 이렇게 뭐 학교 해서 다니고 하셨어요. 학교 다니고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대가 됐을 때 이제 이왕에 출가를 하면 좀 더 큰 데 가서 출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때 당시 이제 저를 항상 이렇게 이끌어 주었던 스님께서 이제 통도사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정말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고 또 많은 스님들 속에서 또 여러 가르침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승가의 문화를 배울 수가 있었죠. 그곳에서 또 승가대학에서 기초를 다지시고
공부를 하셨을 텐데 승가대학에서 요즘은 승가대학이라고 합니다만은 스님 계실 때는 강원이라고 예, 저희가 다닐 때는 강원. 그렇죠. 예, 예. 네, 강원이라고 했었죠. 그때 스님들은 4년이었죠? 예, 4년 과정으로 네. 공부를 했습니다. 학인 시절은 어떠셨어요? 공부하실 만 하셨어요? 저희 때는 아무래도 네. 흔히 이제 저희 스님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장작불 시대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그 가스 시대가 되고 예. 좀 더 지나면 이제 전기 시대가 되는 예.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스님들끼리 우스개 농담을 하는데 네. 저희 때는 아무래도 좀 엄격하고 네, 그랬죠. 많이 힘들었죠. 네. 힘들었고 규율도 굉장히 좀 강했고 네. 예. 그러면서 정말 그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치문반부터 해서 네. 대교반까지의 어떤 그런 규율이 네. 굉장히 엄했었습니다. 엄격했죠. 엄격해서 네. 지금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선배 스님의 그림자도 안 바른다라는 네.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예, 그런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예,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잘 적응을 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잘 적응하고 당연히 하심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을 잘 다듬어 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다졌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참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다 격세지감이 많이 느껴지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스님 어떻게 보면 수행자로 살지만 인생의 멘토 있으시죠? 그렇죠. 뭐 네. 아무래도 늘 이렇게 살다 보면 네, 어떤 중요한 순간에 네. 저에게 이제 큰 가르침을 네. 준 스승들이 여럿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네. 지금 현재 뭐 제가 은사로 모시고 있는 스님이 저의 뭐 가장 큰 멘토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늘 스승님 잘 의지도 하시고 또 잘 모시고 그 가르침 잘 받드셔서 종단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스님 요즘은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스님께서 이 시간을 빌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힘들죠. 네. 정말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이런 어떤 시간 속에서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뭐 이렇게 좋아하는 네. 경구 중에 하나가 게으르지 말고 네. 부지런히 정진해라 네. 라는 말이 부처님 뭐 마지막 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좀 힘들 때일수록 네. 좀 스스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채찍질해 가고 네. 좀 뭔가 마음을 꽉 잡아서 네. 이 힘든 시간들을 또 잘 이겨내면 네. 또 앞으로 더 좋은 어떤 시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늘 뭐 제가 후배 스님들에게도 항상 네. 부처님이 제일 싫어했던 인간 유형 중에 하나가 게으른 사람이다. 네. 그래서 늘 부지런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가꾸고 살 때 우리가 지금의 이 어려움을 네.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게으르지 말자. 네. 우리가 출가 수행자이든 재가불자이든 게으르지 말고 이 위기를 잘 넘어가 보자 하는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목표 어떻습니까? 수행자로서도 그렇고 또 백년대계 사무총장으로서도 그렇고 네, 꼭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종단의 소임을 네. 맡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현재 네. 하고 있는 백년대계 본부의 여러 가지 네. 일들을 좀 차근차근 챙겨서 네. 또 이제 종단의 원장 스님의 네. 그런 어떤 뜻을 또 잘 받들어야 되고 네. 뭐 개인적인 일은 좀 뒤로 잠깐 미뤄둘까 이렇게 그러게 생각을 말입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제 소임에 충실하고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종단에 네. 이력 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스님, 어쨌든 사찰 일도 또 잘 보셔야 되고 또 종단의 소임 보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또 먼 길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더 그렇고 건강하시면서 올해의 목표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신임 사무총장이신 신공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불교가 처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불교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직된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가 그 구심점이 되어서 한국 불교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을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강윤경 불자님, 김영애, 동근순 불자님, 그리고 송현숙 불자님, 조중린, 노승자 불자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도록 할 테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